재밌더라입니다. 죄책감은 아마도 죽음의 가장 고통스러운 동반자일 것이다. 가브리의 명언입니다. 갯마을 차차차 15회는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책감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극복해간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도하가 두식의 정체를 알고 두식을 때리면서 갯마을 뱃잔 위에 뒤풀이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두식은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혜진은 두식을 연여해 따라갔지만 두식은 도하의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혜진을 충격을 받아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건이 있었던 후 두식은 집에 들어와 죽은 듯 지냅니다. 두식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자 마을은 정신이 없습니다. 중국집에서도 카페에서도 보라마트에서도 일손이 없어서 정신없어 합니다. 한편 감리 할머니는 두식을 염려하여 먹을 것을 챙겨다 주지만 들어가서 두식을 채근하지 않습니다. 그저 처음 두식이 공진에 돌아왔을 때처럼 잔잔하게 돌봐줍니다. 감리 할머니는 두식을 염려해서 결국 혜진에게 찾아옵니다. 두식이 아무것도 안 먹었을 것이라 염려합니다. 혜진은 결국 두식을 찾아가서 감리 할머니가 주신 음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식은 유망한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대학교 때 기숙사를 같이 쓰던 형이 들어간 회사에 같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펀드 매니저는 서민들에게 부자가 되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형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고 일을 하다 보니 재미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좋았답니다. 그런데 미국의 벤자민 홀딩스가 파산하는 사건이 벌어져 증시가 요동을 친 것입니다. 도하의 아버지는 두식이 경고했음에도 자신의 전세금과 대출까지 받아 위험한 펀드에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원금 손실이 날 게 예상이 되었지만 두식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도하의 아버지는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고 말았습니다. 도하의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식은 자신이 챙기지 못한 죄책감에 손을 떨면서 도하의 아버지에게 가려고 했고 팀장인 정우형은 자신이 대신 운전하겠다고 해서 같이 도하의 아버지께 가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두식이 가는 길에 역주행하는 차를 보고 급히 차를 세웠지만 마주오던 덤프트럭에 정형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편 성현은 왕 작가가 다른 PD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가편집한 자료가 다 날아갔다고 거짓말해서 왕 작가를 편집실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왕 작가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 싫다고 고백합니다. 도하는 성현에게 공진에서의 일을 서가합니다. 성현은 도하의 이야기를 듣고 도하를 위로하면서 자신 이중 사촌의 이야기가 생각나며 편집이 다 끝났음에도 공진에 다시 가서 찍어야겠다고 합니다. 왕 작가와 가려했던 성현은 도하와 함께 공진에 내려갑니다. 마음 불편해하는 도하에게 손끝의 거스름을 잘 잘라내도록 응원합니다. 혜진의 위로로 힘을 얻은 두식이 집마당에 나오자 도하가 마당에 있습니다. 도하는 아버지가 자살 기도하시고 가세는 기울었는데 자신의 학자금도 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된 게 두식이 때문이냐고 묻습니다. 결국 도하는 두식의 잘못이 아님에도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눈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무리하신 것도 결국 아들 도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들 도하를 사랑해서 감리 할머니는 초령으로 빌려줬던 집에 돌아옵니다. 아무도 없는 황한 집에 외로워할 때 동생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청소해주고 같이 자주기까지 합니다. 감리 할머니는 동생 할머니들이 고맙습니다. 잠자러 누웠을 때 숙자 할머니는 늙어가는 것이 슬프지 않냐고 묻습니다. 감리 할머니는 지금 이렇게 늙은 것이 행복하다 하십니다. 좋은 경치 많이 보고 마시는 것도 먹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매일매일이 소풍 가기 전에 설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주무십니다. 새벽에 수기 할머니 잠버릇 때문에 깬 맞이 할머니는 밤새 잠자듯이 돌아가신 감리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성질이 급하셔서 그리 빨리 가셨냐고 눈물을 흘립니다. 두식과 혜진은 죽은 형을 만나러 용인에 올라가려다 공진에 내려온 형수와 아들을 만납니다. 해변에서 형수는 두식에게 형의 죽음이 두식의 탓이 아니라 말해줍니다. 두식은 죽은 형을 눈물로 만나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말을 듣습니다.
도식은 정우의 아내와 만난 후에 혜진과 바닷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정우 형이 죽었을 때 한강 다리에 가서 죽으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그때 띄어쓰기도 안 됐고 맞춤법도 맞지 않은 감리 할머니의 문자 하나로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공진으로 돌아와서 불도 안 들어오는 집에 자신을 숨겼는데 공진의 사람들이 먹여주고 돌봐주고 가게 좀 맡아달라고 하고 일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홍반장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식과 혜진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혜진은 도식에게 임상교수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이야기하며 갯마을 15회를 마쳤습니다. 예고편에서 감리 할머니의 장례를 통해 혜진은 도식을 더 마음에 품게 되고 급기야 혜진이 도식에게 청혼을 하게 되는데 16회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선한 사람들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난다 라는 수레생의 대사가